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자면 실근이 있는데 실수인 근을 갖는데 그 실근의 크기가 뭐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잘 조건을 인지하고 왜 이 조건이 들어가고 왜 이 조건이 여기에 쓰이지 않는지 먼저 이해부터 하고 항상 수학은 선 이해 후 암기죠. 무턱대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서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두 실근의 부호 있잖아요. 두 근이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 그 조건을 잘 이해한 친구라면 여기서 풀어나가는 게 또 아주 많이 어렵지만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지금 문제를 보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고, 두 근이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라는 것처럼, 두 실근을 얘기를 하고 두 실근이 어떤 기준이 되는 값 사이에 또는 그거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찾아주나, 이렇게 찾는 문제인가 봐.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자고.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Y축은 그리지 말자고. 왜? Y축이 어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사실 알 길이 없어. 그냥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P를 좀 표시할게요. 아이고, 그럼 일로 그리면 안 되지. P를 좀 표시할게요. 이게 X는 P인데 두 개의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렇죠. 근이 P보다 오른쪽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놓여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두 근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한마디로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얘는 두 근이 양수야. 마치 P가 Y축인 것처럼. 엄마, 이게 왜 움직여? 마치 P가 이거 이렇게, 마치 P가 Y축인 마냥,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두 실근은 모두 양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무슨 말이야? 두 근 알파와 베타가 P보다 모두 큰, 요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예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뭐 중근이어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중근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용어 꼭 기억하자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쟤는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1번의 그림도 만족하고 2번의 그림도 만족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실근이 존재해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모두가 다 근이 이렇게 생기나요? 아니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P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알파, 베타. 이것 역시 두 개의 실근 또는 이렇게 중근을 가지니까 얘도 역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만으로는 문제에서 원하는 걸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꼭 봐줘야 되는 거 뭐냐? 바로 그 경계의 함수값이에요. 경계가 뭐였어? X는 P였지. X는 P에서 올라가 봐. 함수랑 만나는 거. 여기가 함수값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 더 위에 있는 1번의 그래프는 누가 함수값이야? 그렇지. 똥똥똥똥똥똥. 선생님, 얘가 함수값이에요. 항상 경계의 함수값. 그 기준이 되는 P보다 크다, Q보다 작다, 뭐 R과 P 사이에 있다라는 그 X값의 함수값 항상 챙겨줘야 돼요.
FP가 이 상태로 놓여 있으면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꼴 항상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FP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자, 얘는 어때요? P보다 큰 곳에 실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P와 같은 곳에 실근이 있기 때문에 두 구는 모두 P보다 크다라는 말을 만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꼴은 빼줘야 돼요. 그냥 FP의 함수값, 즉 FP는 P의 함수값 FP는 무조건 양수, 요 위에 존재한다, X축 위에 존재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위에 말하는 거랑 맞지 않은 걸 한번 억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P예요. 그쵸?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알파와 베타는 지금 두 개의 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FP도 어때요? 여기 양수죠. X축 위에 있으니까 FP도 양수, 판별식 D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또 문제에서 원하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같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의 축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P 오른쪽에 놓여 있어야 돼요. 축, X좌표의 꼭지점, 축, 뭐였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요 축 방정식이 P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같아도 안 되죠. 커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두 구는 P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갈까요? 자, 그러면 두 근이 P보다 모두 작아요 라는 걸 한번 해볼게. 페이지를 조금 넘겨야 되니까 선생님이 얘를 좀 축소를 시켜놓고 축소를 시켜놓고 이제 여기 위에 바탕을 깔아놓고 좀 풀어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야 된대. 자, 적을게요.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우리는 이걸 이제 조건을 찾아낼 거예요. 일단 X축을 그리고요. P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P의 값을 구해놔야겠고 P보다 작은 두구는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고요. 이렇게 생겨도 P보다 작겠네요. 왜? 알파, 베타, 그쵸? 여기 알파의 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 뭘 알아?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까지 되니까 1번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두 번째 경계 함수값 올릴게요. 땡땡땡땡땡땡땡땡 올라갑시다. 어머, FP의 값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같으면 되나요? 같은 그림을 한번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같은 건 이렇게 그려져요. 어때요? FP에서 0을 갖는다면 P가 근이 되기 때문에 P는 P보다 작아요? 아니죠. 같죠. 그러니까 작으려면 모든 근이 작으려면 절대 여기는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FP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은근 중요해요. 자, 얘가 딱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된다면 누구도 축 방정식도 좀 생각해 보자. 축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p 왼쪽에 와야 되니까 p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어때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이 1번 조건을 찾아낼 때보다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다 라고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림을 또 그리면 되는 거예요. X축이 있고요. 요 가운데 P가 있고, 어때?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큰 게 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는 베타. 자, 우리 기억나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판별식 D를 챙겨줬어야 되는데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 음량을 공유해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해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쓰지 않아도
하나는 P 왼쪽에 하나는 P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근이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항상 그렇게 될 조건들을 성립할 조건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 D라는 조건은 이 조건에서는 쓰지 않아요. 오케이? 이 문제 유형에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축이요. 축이요? 축이 P보다 작은지 P보다 큰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내들 어떻게 알겠어요? 따라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거. 다음 함수값 그렇죠. 경계 함수값 FP요. 얘는 100% 반드시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0보다 작은 곳에 위치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꼭 챙겨줘야 될 조건 FP의 값은 음수로 존재해야지만 이 녀석은 알파와 베타라는 P보다 작고 P보다 큰 근을 각각 가질 수 있어요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유형인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대. P와 Q가 존재해. 근데 여기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런 식으로 생겼고 또는 요런 식으로 생겨도 되는 거네요.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순간 쟤는 판별식 D를 챙겨줘야겠다. 왜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쟤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반드시 챙겨줍니다. 또 함수값 올릴게요. FQ의 값 어때요? 두 번째, FQ의 값이 반드시 양수여야지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FP 땡땡땡땡 FP의 값도 어떻다? 0보다 커야 된다. 다음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만족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1번과 2번을 만족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닌 거 뭐냐? 여기 P, 여기 Q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서 FP, FQ, 이거 너무 비약했다.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FP의 값 양수죠? 또 FQ의 값도 양수죠? 판별식 D 두 개 근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축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축이 반드시 어디에 놓여야 된다?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P와 Q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반드시 P와 Q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우리가 그래도 연달아서 지금 두 실근이 양수다, 음수다,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라고 그 부호에 대한 조건을 앞전 시간에 공부를 연달아 했어서 아마 지금 이 부분이 연결고리가 살짝씩은 될 거라 믿고 350번 예제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1이 있어. 두 근이 1보다 크다. 선생님이 계속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는 이유는 항상 아래로 볼록이 여서가 아니라 주어진 함수를 보고 방정식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이니까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문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얘 음수임 그래프로 그려주던가 아니면 양변에 뭐가 됐지?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부호를 10을 바꿔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풀던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두근 알파, 베타 있을 수 있고요. 요렇게 생겨도 역시 얘는 어떻게? 두근이 모두 1보다 커지게 되네요.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함수값, 경계의 함수값 F1은 어디에 존재하죠? 그렇죠. X축 위에 존재하니까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1보다 크다고. 두근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다음 세 번째, 축 따져줘야 될까요?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이 반드시 1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볼게요. 자, 1번 판별식 D 반공식으로 가능하죠. 자, 반공식으로 쓰겠습니다. 2m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벌어지는 답을 쓰면 되는 거지. 무슨 말? 0, 3이라고 찍었어. 왜냐면 이꼴이니까 여기 이꼴 들어가니까요. 자, 벌어지는 요 형태가 됩니다. 얘가 1번의 조건이에요. 아직 답으로 부등식으로 적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의 공통 영역이 답이 될 테니까 일단 이렇게 수직선에 내비둘 거예요. 다음 두 번째 F1이요. 자, F1은 당연히 x에다가 1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이 0보다 크다. 따라서 m은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돼요. 빨간색으로 이 수직선에 좀 표현을 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조건. 다음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축이요. 축방 정식이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그럼 2분의 b니까 2m을, 아이고야. 왜 이러지? 마이너스 2a분의 이렇게 적을게요. 됐죠? 자, 얘가 뭐보다 1보다 크다니까 m은 1보다 크다가 답이래요. 그쵸? 그러면 m이 1보다 크다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m이 1보다 크다 됐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의 공통범위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가 되죠? 따라서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의 문제 답이 되겠네요. 이해가죠? 자, 또 세 번째 풀게요. 세 번째를 풀려면 다 지우지 않고요. 어차피 다 지금 계산은 반복되니까 이렇게 내비두고 조건 지우고 그림 다시 그릴게요. 자, 문제가 뭐래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보다 작은 쪽에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이 존재하게 그려 놓을게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릴게요. 어떻게 된다? 근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따라서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 함수값 F1은 어떻다? 아하, F1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절대 안 되죠. 무조건 크다. 0보다 크다. X축 위에 있으니까요. 다음 세 번째, 뭐가 또 필요할까요? 그렇죠. 축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번에는 1보다 작은 쪽에 놓여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1번 어떻게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벌어지는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다음 두 번째, F1의 값이 역시 어떻다? 0보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풀어놓은 답,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축은 이번에는 어떻다? 1보다 작아야지 되네요. 따라서 m은 1보다 작다가 되면서 이번 영역의 공통 부분은 바로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의 공통 부분인 이쪽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큰 m이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빨간색이 바로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합니다. 얘는 또 다 지울게요.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하게 우리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두근이 이렇게 있어요. 두근이 여기 알파와 베타로 있으면 여기 사이에 누가 있는 거? 아하, 1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자, 얘는 어떻게 다 1을 중심으로 반드시 왼쪽, 오른쪽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건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게 얘는 무조건 100%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돼요. 대신에 뭐가 있다? 아, F1이라는 함수값의 부호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거는 챙겨줘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1 2m 플러스 3m이 0보다 작으니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좀 간단하게 끝나네요. 자, 다음 35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아, 여기 알파와 여기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요? 판별식 D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함수값 봐달라고 했죠. F-1의 함수값은 그쵸? 여기 있죠. 어때요? 양수인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F1이라는 요 함수 값도 어떻습니까?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축방정식 볼게요. 축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얼마와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여야겠죠. 판별식 D 가겠습니다. 반공식으로 b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크니까 0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또 크거나 같은 요 영역이고요. 두 번째, f-1을 대입할게요. x의 마이너스 1, 그럼 1 마이너스 2m 더하기 m이 0보다 크니까 m은 얼마? 1보다 작은 게 되네요. 다음 두 번째 F1은요. 1 더하기 2m 더하기 m이 0보다 크니까 3m이 마이너스 1.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이 조건 다 표시할게요. 빨간색으로. m이 1보다 크다. 그 다음 m이 1보다 작다였네요. m이 1보다 작다. 그 다음 m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그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선생님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요. 지금 앞만 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네. m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겠네요. 이렇게 얘들 헷갈리게 해서 이렇게 크다. 그쵸? 이렇게 되겠어요. 요게 두 번째예요. m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거 풀게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b니까 2m. 얘가 1보다 크다가 되네요. 따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우리는 역시 어디에다가? 문제에다가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마이너스 2m. 아이고야, 선생님도 계산 오류가 났다. 그치? 에이, 헷갈려. 자,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누가? 마이너스 2a분의 2m. 촉촉.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얼른 또 검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은 여기겠고요. 1은 또 여기 있으니까 빵꾸뽕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모두 다 공통으로 보고 있는 그 구간은 어디다?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약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자, 갑시다. 354번. 여기는 좀 넓게 줘야겠다. 자, 2차 방정식에 근이 있는데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작고 또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존재한대.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그치? 한 근은 0보다 작고 또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니까요. 됐죠? 자, 얘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겠죠. 100%. 그쵸? 네, 그러니까 판별식 D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식 D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게 뭐다? 함수값이다. 그쵸? 그럼 갈게요. 경계의 함수값. 요거 얼마? F0은 일단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함수에 대한 경계에 대한 함수값 얼마? F1. F1이라는 함수 값은 0보다 커야지만 되겠네요. 자, 1번 조건도 만족하고 2번 조건도 만족하는 값을 답으로 적으면 되니까 넣읍시다. x 0, 0, m-2가 0보다 크니까 m은 2보다 작다가 첫 번째 범위가 나왔고요. 두 번째, f1, 1 플러스 m-1 플러스 m-2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왜? f1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m이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2가 되고 m은 1보다는 크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섞을게요. 1보다는 커요. 2보다는 작아요. 따라서 답은 x는 1과 2 사이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m은 1과 2 사이의 답이 되겠습니다.